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60년대 주요 수출품과 수출산업이라는 주제하에서 1960년대 수출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70년대의 수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60년대 이래 공산품 수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1963년 이후 공산품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이후 1970년에는 8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197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1980년에는 92%를 차지하였고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수출의 대부분은 공산품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1962년 이후 공산품 수출을 중화공업 제품과 경공업 제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공업 제품의 수출은 196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68년에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89%였습니다. 그 이후 경공업 제품의 수출은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1970년대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1976년 70%를 차지하였고 1979년에도 57%를 차지하였습니다. 중화공업 제품이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을 능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2년이었는데 이때의 중화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54%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986년과 1987년에 중화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그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공산품 중에서 중화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93%에 달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미국과 일본의 수출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 기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상대국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두 국가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침을 겪으면서 추세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1952년에는 94%를 기록하였고 1957년에는 68%를 기록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1959년에는 86%, 1971년에는 76%, 1980년에는 4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국가의 수출 비중은 시기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1차 산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던 1950년대에는 일본으로의 수출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50년대 수출을 규정한 것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중석이었는데 이것을 제외한 수산물, 농산물과 광산물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되면서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대신에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1위의 수출품이었던 합판의 경우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71년 이후 미국과 일본의 수출 비중은 계속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수출 상품의 구성 변화, 즉 중화공업 제품의 수출 증가와 수출국의 다변화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전반에 이르는 기간에 주요 수출 상품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는 합판, 가발, 선박 등과 같은 단일 상품의 수출 비중과 섬유류, 전자제품, 금속 제품 등과 같은 상품류별로 합계한 수출 비중에 근거하여
10대 수출품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를 해석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70년 1위의 수출품은 섬유 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41%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합판과 가발 등이 10%를 넘었고 과자류, 신발류 등을 포함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초반 이후 경공업 제품의 수출은 감소하고 중화공업 제품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직 비중은 낮지만 1970년에 전자제품, 철강제품, 금속제품 등이 10대 수출품으로 등장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5년에 10대 수출품을 보면 비중에서는 여전히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높지만 품목수에서는 전자제품, 철강제품, 선박, 금속제품 등 6개의 중화공업 제품이 포함되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되어 중화공업 제품은 비중과 품목수에서 경공업 제품을 능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령 1985년에 10대 수출품을 보면 섬유 제품이 여전히 1위 수출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경공업 제품은 섬유 제품 하나에 불과했고 비중은 2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중화공업 제품은 선박,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 총 9개 품목이 10대 수출품에 포함되었고 비중은 5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도성장기의 수출에서 주목되는 점은 수출 상품 구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대에 광산물, 수산물, 농산물과 같이 자연에서 채취한 상품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중화공업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고도성장기의 급속한 수출 성장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업 제품이 주로 수출되던 1960년대에는 한국의 경공업이 세계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관점보다 재정금융상의 지원 정책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으로도 충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우위가 결여된 중화공업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금융상의 지원 정책에 더해 산업정책, 즉 전략적 무역정책의 관점이 요구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제철공장 건설 과정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제철공장은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민간 기업이 전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위험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1973년에 준공된 포항종합제철은 정부 기업으로 출범했고 처음부터 대규모 공장으로 건설한 것은 포항제철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에 기인했습니다. 만약 수입 대체의 관점에서 포항종합제철 공장을 건설했다면 공장 건설에 따른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겠지만 고도성장기의 수출 성장은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근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국제 경쟁력을 갖는 대규모의 중화공업이 전무했던 한국 경제에서 중화공업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고도성장기의 한국 경제에서는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 급속한 수출 성장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1970년대의 주요 수출품과
산업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고도성장기의 수출 지원 체제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